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문화관광예술사 서재심입니다. 작년에도 충무공 이수신 국지 남해가 성지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그 충무공 이수신이 흔적을 남긴 관음포 안에서 또 일어났던 고려말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제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론을 어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면 관음포만이라는 뜻은 관세음보살의 준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잘 들어주는 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명 이름이 관세음보살의 준말인 관음포라는 게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처음 해설사 교육을 받고 제가 놀랐어요. 지명 이름이 관세음보살의 준말, 뭐가 있을 것 같다. 저 한자가 월간자에 소리음자를 씁니다. 우리 소리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정상은? 소리는 들리죠. 그런데 소리가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관음포만을 해설할 때 가장 신이 나는데요. 우리가 관음포만에서는 역사적인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정치 장군과 관음포 대첩이지만, 제가 이 관음포만에서 일어났던 처음 제 주제 그 작은 소주제로 관음포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먼저 1번으로 정했는데, 그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고려는 부처님 말씀을 나무에 새깁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나무에 잘 새겨 정성을 들이면 몽고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나무에 새기는데, 그걸 팔만대장경, 오늘 돌아가실 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그 행사 장경각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1236년부터 1251년 16년 동안 한각했던 부처님 말씀을 나무에 새긴 이제 장경 거리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죠. 전혀 벌레 먹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뒤틀리지도 않고 대단한 고려의 그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처님 말씀을 나무에 새기기 전에 하늘에 기도문을 씁니다. 이규보라는 분이. 이규보라는 분을 고려 말에 공부를 해보면 대단한 문인이죠. 이미 9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분도 공부해보면 충무공에서 못지않게 사서상경이나 철학서를 대단히 많이 읽었고 문장에서는 뛰어난 학자죠. 이분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나무에 새기기 전에 기고문을, 우리가 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쓴 기고문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제가 따왔습니다. 대충 읽어보시면, 이 부처님 말씀을 나무에 새기는 이유는 무지한 몽고가 우리가 어질고 선한 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 무질막지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걸 제발 멈추게 해달라. 이게 칼과 창이나 병사라서 묻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이 어진 부처님 말씀을 작용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이 기고문을 썼는데,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팔만대장경을 판가한 곳이 관음포만이고요. 이제 정지장군 두 번째 우리 남해 관음포만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음포 대첩입니다. 이게 정지장군은 상가생에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분의 이 애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의 책을 공부해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혐오개의하고 대의범하다. 생긴 게 정말 보기에도 그렇죠. 이런 분이 큰 이제 우리 남해에서 관음포 대첩 외서는 120척, 우리나라 배 47척으로 채무스님 만든 하포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 우리 남해 관음포만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채무스님이 하포를 만드는 것도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이지만, 그 하포를 채무스님이 진포 대첩에서 처음 사용합니다. 거기가 금강 하구예요. 그런데 거기는 바다가 아니죠. 그런데 바다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이 우리 관음포만입니다. 그래서 정지장군이 관음포 대첩을 대성하죠. 그때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
정지장군이 지리산 산신령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라의 존망이 이번 싸움에 있으니 나를 도와서 신의 수주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비나이다. 물론 이렇게까지만 기도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 번째 가는폰의 사건, 노량해전입니다.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여기서 나왔는데 노량해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도 많았고 그리고 고려 말에 가는포 대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자의적인 그런 해석을 해드리는데 이 가는포만 소리가 보인다는 이 바다에서 1598년 11월 19일 충무공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고 돌아가셨죠. 팔만대장경을 판각할 때도 이규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기도문을 읽고 이제 판각이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정지장군은 가는포 대첩을 하기 전에 또 하늘에 간절히 빕니다. 지리산 산신령님께. 그리고 세 번째 충무공도 기도하죠. 마지막 이 철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절하게 하늘에 기도합니다. 이 원수들을 죽여도 내가 죽어도 난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죠. 크게 이기죠. 그 500척의 외선이 거의 50척 정도만 도망을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가는포만에서는 역사적으로 1236년 팔만대장경 판각 그리고 1383년 가는포 대첩, 1598년 노량해전 이 큰 우리 앞선 역사에서 영원히 부각될 큰 사건이 이 가는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 승리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그런 간센벌사를 정말 못지않게 정말 산 사람의 손을 들어준 곳이 가는포 아닙니다. 이제 정지장군의 어린 시절 상가 생애를 짚어본다면 제가 세 가지에 주목했어요. 정지장군은 사실은 어릴 때 대이범화, 행복에이향 그 애모와 마찬가지로 영산강에서 친구들을 배를 타고 놀다가 친구 3명이 눈에 빠집니다. 그게 그 친구들이 다 우왕좌왕하면 배가 기우뚱해지니까 친구들에겐 가만히 있으라고 두 친구는 건져서 배에 올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냐. 한 친구가 떠내려가니까 자기가 따라 내려가면서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옷고름 같은 걸 풀어서 친구를 묻고 자기도 묻고 그래서 그 강기석에 가서 살려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남자분들 많으신데 친구가 강물에 빠졌다. 그렇게 대범하게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마 예, 정상훈 대장님은 뛰어든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릴 때 아이들하고 전쟁놀이를 하면서 대나무 밭에서 하는데 친구 한 명이 그 대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뽀죽하잖아요. 그 자르고 난 거기에 발이 찔렸는데 그때 이 대나무 그 얼티 남의 말로 해야 되나 거기에는 독이 있답니다. 근데 똑같은 친구 같은 또래인데 정지장군은 그 친구의 발목에 그 대나무 독을 빨아냈답니다. 입으로. 이런 거 하나만도 애사로운 분이 아니죠. 그리고 13살 될 때는 동네 어른이 소뿔에 받쳐서 위험한 상황인데 정지가 그 목을 타고 앉아서 뿔을 잡고 탁 꺾어서 소를 저지를 시켰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닌 거는 알겠죠. 이제 그런 분이 남해 가는 부반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리장군의 상가 생애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성실했답니다, 이분이. 매사에 그 무인 시절에도 성실했고 그리고 항상 누구를 보나 웃었대요. 겸손했답니다, 이분이. 아무리 자기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을 만나도 항상 웃었고 겸손했고 그 예의 범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지장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을 사귈 때 깨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한다.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 그래서 항상 진심으로 정성으로 진실로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이분이 충무공이 수지 못지않은 분이다 이 생각했고요. 이분을 공부해보면 이미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서부터 그 사서상경이나 뭐 춘추 얘기 물론 조선이나 고려가 유교의 그 어떤 철학서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공부가 다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분이 고려 말에 김저의 옥사에 연루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내가 왕씨 고려 왕씨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그 억울한 누명을 받고 죽는 건 참 억울하다, 언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생관이 인명재천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한 번이다. 중국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고려 말에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수군 창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고려 말에 이분이 수군 창수를 하지 않았으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승리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주의 역할이 엄청 대단한 거죠. 상상 불가할 정도로 만약에 이분이 수군 창수를 하지 않고 간음포 대첩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포 고려 말에 그 최무선이 만든 하포를 최초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남해 간음포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아까도 언급이 되던데 김성철 토론자분께서 발표자분께서 언급하던데 최영은 사실은 그 제도로 갈 때 정지와 같이 갑니다. 최영과 정지 장군은 나이가 30살 차이예요. 그 당시 원나라가 말을 놓아 기르는데 맥나라에서 말을 진상하라고 하니까 그 탐나에 있는 사람이 말을 진상 못한다. 이건 원나라 황제가 기르라 한 건데 못 주겠다 하니까 공민왕이 최영 장군을 가서 그 톱을 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최영 장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제 역모가 일어나서 공민왕이 죽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런 있는데 아무튼 최영 장군을 만나서 30살 나이 차이 나는 정지하고 탐나에 가서 제주에 가서 그 토벌 작전을 하는 지시를 듣고 정지 장군이 많이 배웠다고 나오거든요. 나이 차이가 30이 나는데도 최영 장군이 굉장히 겸손하게 잘 이끌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간음포 대첩. 이 간음포 대첩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고려 역사를 보면 이성계 장군이 어디로 가 이하다 그 요동정부를 갈 때 정지 장군, 조민수, 이성계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그때 이하대 해군을 하면서 돌아오죠. 근데 이성계 장군께서 이제 장군이 이제 어떤 그 자기의 그 힘을 지켜나가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민수 장군도 역모로 해서 죽습니다. 고문을 당하다 죽고요. 김저의 옥사에 사실은 정지 장군도 연루가 됩니다. 근데 정지 장군은 자기가 그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걸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이에 옥이나 이초 같은 그런 옥사에 연루되기는 하지만 하늘이 도와서 청주 감옥에 있는데 비가 와서 홍수가 져서 살아남았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결과는 하늘이 낸다는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그 말을 몇 번 공감해요. 그런 것처럼 정지 장군도 하늘이 도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음포 대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졌는데 간음포 대첩에 관련된 그림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백과사전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 하포를 사용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포가 없었으면 120척과 47척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채무선 같은 경우를 제가 공부를 해보면 채무선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냐면 시대상 고려의 우리 역사에 보면 내부가 출몰했다는 횟수가 있잖아요. 500회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무선이 이 외부를 대체하기는 하포가 가장 좋은 무기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있잖아요. 원나라가 원래 하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포 기술자가 원나라 기술자 이연이라는 사람이 잠시 인천에 머물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술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죠. 그런데 채무선이 극진하게 대접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포 기술자를 하약 기술 있잖아. 우리가 포를 하약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려면 염초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같은 유황 이런 게 필요한데 그 기술을 얻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가 하약, 하포 이 하포를 사용했다는 게 여기서 보여줘. 이거 하나 유일하게 찾았습니다.
예, 채무선을 때도 제가 주목을 했거든요. 아까 설명이 미리 나갔는데 채무선이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말씀하셨대요. 이 하약 만드는 기술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내 아들이 자라서 이분이 50이 넘어서 아들을 얻었대요. 그리고 최산이라는 아들이 최해산인가 하는 아들이 나이가 어렸답니다. 돌아가실 때. 그러면서 아내에게 내 아들이 장성하면 이 책을 줘라 해서 하고 그 엄마가 이 최해산이 15살 될 때 이 책을 줌으로써 조선에 계속 하약이 만들어져 포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됐다 때문에 이분이 한 역할이 엄청 크죠. 예, 이는 하포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4번 주제에 소리가 보이는 바다 가는포만은 앞서 이야기한 곳에 거의 더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째 제가 채무선과 하포 그리고 남의 수군주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정량성에 가봤거든요. 이제 정량성 이게 정량성입니다. 우리가 외구가 워낙 고려시대 때 500회 이상이고요. 조선시대는 기록이 300회 이상입니다. 그 예구가 쳐들어오니까 세종대왕께서 이제 수군 주둔지를 많이 건장해서 이 정량성은 세종 때 만들어졌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해가 수군 주둔지가 어떤 곳이 있냐 평산포 만호가 있어요. 만호는 지금의 중령 계급의 정도 되는 사람을 만호라 하고요. 첨사는 대령의 계급 정도 되는 사람을 첨사라고 하는데 평산포 만호, 곡포 만호 그 이동에 가면 미술관이 있죠. 그러니까 곡포성이 있습니다. 담이 지금도 있고요. 미조성이 있습니다. 미조성은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삼국시대부터 어떤 근거가 있었다고. 삼국시대 때도 약간의 일본의 노략질이 있었다고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주포 만호가 있었습니다. 상주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량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조첨사, 정량첨사 대령급이 두 군데의 그런 있었고 상주포, 곡포, 평산포 이런 수군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량을 제가 공부하면서 참 그 정량은 지금 가면 우리가 가정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거의 모두 가정집 돌담으로 쌓인 것이 정량성의 이 선이 다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외구가 워낙 많이 출몰을 하니까 이게 우리 남해도 가까우니까 이런 성들이 많이 외구 출몰을 대비해서 성들을 많이 쌓는데 많이 세종 임금 때 성을 쌓기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지장군과 간호포 대첩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느낌을 가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도 제가 우연히 이순신 영상관에서 애설을 했던 분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게 우리 인간은 잘 모른다. 그런데 하늘을 안다. 우리가 하늘을 어찌 가리겠냐. 하늘은 나보고 있는데 그 일시적으로는 그 죄를 드러나지 않지만 뭐는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시인이신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정말 옳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정지장군이나 팔만대장경이나 정지장군이나 충무공 이수신, 최무선 이런 분들은 정말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삶에.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정성을 다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우리 들어주지 않았을까. 우리 남의 보리함이 관세모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소원을 들어준다잖아요. 팔만대장경도 몽고가 물러나기 위한 고려 사람들이 간절한 내모입니다. 들어줬죠. 정지장군도 외고가 물러나기를 고려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들어줬죠. 조선도 외고가 물러나기를 조선 백성이 간절히 원했고 충무공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보리암이나 가는포만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닐 것이다. 아마 역사성이 있을 연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남의 땅과 연관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남의 보리암의 해수관음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 이건 제가
저는 참 배움이 부족하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정말 절실히 깨달았는데 한자 실력이 없고 배움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제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남해를 알리는 일에는 정말 2005년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정성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다고 저 스스로 이거는 부끄럽지 않아요. 다른 일은 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근데 이 가누포만을 공부할 때 항상 느낀 게 정성,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 셋째도 정성, 사심 없이 정성을 다하면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학술적인 발표에서 이런 좀 이파는 세계를 말하는 건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실력과 그리고 인격이 갖춰진 뒤에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해 가누포만은 정성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바다다. 정지장군도 마찬가지고 이수신도 마찬가지고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재식 해설사님 작년보다 참 많이 연구를 하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도 호국 정신이 깃들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삼별초도 있었었고 지금 얘기하신 정지장군, 그 다음에는 팔만대장경 판각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건데요. 팔만대장경 판각에 관해서 지금 향토사 연구를 하시는 정상훈 선생님과 또 여러 학자님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토론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향토사 제 연구소에 계시는 정상훈 선생님과 팔만대장경 갑판성지 보존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임종욱 선생님을 함께 한 자리에 모셨는데 어쩌면은 난상 토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더욱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정상훈 우리 향토사 연구소장님의 오늘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